이승철 선수에게 소울을 가르쳐주기 위해 왔습니다. 몸 몰라? 딱 안 보여 이게? 신발부터. 와. 소울.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저 안쪽으로. 너무 화려하게 본 거 아니야? 오늘 이 의미는 뭐냐면 이승철 선수가 이제 거의 뭐 동양인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몸인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 흑인만의 소울이 부족해. 소울. 몸은 이미 그 서양인을 다 넘어갔어 일단. 근데 이제 이 뭐랄까 포즈라든지 리듬 이런 거 이름이 좀 필요해 이제. 소울 필요합니다. 소울. 월드스타라서 이런 사적인 그 관리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에 예고편 맞죠? 이 나라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올림피아라는 슈퍼 코리안 특집이죠. 지금 슈퍼 코리안 순도 90% 이상의 근육을 가진 영장류 중에 가장 큰 사람 이승철 선수가 얼마 전에 몬스터짐 프로쇼에서 당당히 우승을 하면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올림피아 오픈 클래스에 도전을 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 남는 길입니다. 이거는 경사야 경사. 이거를 왜 사람들이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다 알고 지나가면 만나면 이제 앞으로 뵙기 어려우니까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뭐 같이 있을 때 사진도 많이 찍어 두시면은 평생 가보로 쓰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 정말 제가 축하드리려고 왜냐면 또 12월 달에 그 라스베가스 올림피아 준비를 위해서 또 다시 훈련에 정진해야 되는데 잠깐의 틈을 나서 축하와 함께 이런 맛있는 음식과 함께 몸보신을 시켜드리고자 제가 또 여기가 또 어딘가 어도 아닙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횟집 응원을 위해서 제가 후배 선수로서 달려와서 담화를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승철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0년 미스터 코리아 이승철입니다. 언제나 한국 하면 미스터 코리아지. 코리아 때도 어마어마했지만 사실 저는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비즈니스를 조금만 줄이면 내가 승철이 형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앞으로. 자 그리고 또 오늘 또 한 분의 게스트가 있죠. 신사역에서 성형외과를 또 운영하시는 원장님. 이 조화가 이 올림피안과 성형외과 원장님 뭔가 매치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스타야 이제. 형도 좀 이제 꾸며야죠 이제. 리앤리 성형외과 이한얼 원장님이죠. 제가 좀 많이 문의를 해야 돼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외모에 신경 안 쓰는 것뿐만 아니라 막 머리가 빠져도 막 신경을 안 쓰더라고. 괜찮아 이제 장가 갔으니까 나 이제 뭐 머리 빠지든 얼굴 뭐 다 흘러내리든 뭐. 자, 회 좀 드세요. 네. 야 너도 와서 먹으면서 해. 저는 못했어요. 밥 먹고 와가지고. 아니야. 여기 두당 요금이야 임마. 이거 먹어야 돼. 사실 이제 승철이 형하고 나는 이제 되게 친한 사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다른 선배님들처럼 막 이렇게 깍듯이 예우를 이렇게 차는 게 아니라 되게 친하고 자주 이제 술도 많이 마시고 그리고 장난도 많이 치고 또 많이 날 때렸어. 시청하시는 분들 가서 공격 좀 해주세요. 탐손이라는 선수 아세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요번에 한국 와가지고 이제 이승철 선수랑 이제 붙었어요. 근데 세계 프로 대회에서 약한 선수가 아니고 엄청나게 센 선수예요. 프로쇼에서 항상 상위 랭커만 유지했던 선수인데 이 녀석이 갑자기 왜 한국 사람이 만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프로쇼를 한국 대회를 나온 거야. 한국 가면 내가 무난하게 1등 하겠다. 그런 마인드였는지 모르지만 이승철 선수의 벽에 막혔죠. 사실 저는 경기를 바로 앞에서 직관하면서 제일 앞에서 봤어요. 그리고 해설과 동시에 해설도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흑인 특유의 곡선미와 균형미가 너무 좋았어요. 몸이 체형 자체가 너무 아름다웠고 근데 볼륨감이라든지 이런 사이즈 면에서 나는 승철이 형이 이번에 컨디션만 조금 잘 만들어서 나오면 승산이 있겠다. 내가 대회 한 몇 달 전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승철이 형이 이걸 데뷔를 할까? 왜냐면 승철이 형은 항상 그 사이즈에 너무 민감해 있어가지고 컨디셔닝을 그렇게 막 칼같이 안 해버려요. 사이즈를 워낙 크게 만들고 싶어 해가지고서 이게 흑인 특유의 자연미와 저런 곡선미, 저 프레임과 세퍼레이션을 이길 방법은 승철이 형이 일단 볼륨감이라든지 사이즈 그리고 근육의 강도만 이렇게 좀 채워주면은 충분히 가능성 있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대회 딱 나오자마자 그 현장에서
1번 포즈 하자마자 가슴이 뭉클했어요. 경기 끝났다. 그 삼손 선수가 네이단 디아샤한테도 프로쇼에서 졌잖아요. 사실 네이단 디아샤 선수도 체형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원체 이제 또 진머니언이 밀고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진머니언이라고 하면 지금 사실상 올림피아 회장과 다름없어요. 근데 그의 손자 타일러가 사실 이제 후계자 수업을 받으면서 다 관리를 하는데 유독 팀 가드너와 타일러 쪽이 동양 선수들한테는 점수를 진짜 약하게 해줘요. 너무 짜게 해줘요. 근데 요번에는 누가 봐도 진짜 승철이 형이 네이단 디아샤만큼의 사이즈와 근육의 강도를 가지고 나왔는데 당연히 나는 이제 삼손보다는 좋다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되게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영상이나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 삼손 선수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삼손 선수 이해가 돼요. 한국 대회를 뛰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면서 사실 헤비급 보디빌더들은요 수백 킬로의 중량을 다뤄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인 대회 2주 전에 와가지고 운동도 못하고 그냥 맨몸 운동으로 했다고 하니까 저는 이 친구가 컨디셔닝을 맞출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무대 위에서 그 컨디셔닝이 정말 그 프로 선수들 한 달 전의 모습이에요. 몸이. 그러니까 그거 보고 승철이 형이 과연 컨디셔닝 보강했을까? 1번 포즈에서 그냥 게임 아웃. 종이 한 장 차이도 아니었고 하늘과 땅 차이로 생각을 하는데 많은 여론들이 이제 전문가 댓글도 다 전문가야 그냥 막 말하는 거 보면 그래서 나는 그냥 조용히 있잖아 그냥 난 아무 말 안 해. 이거 저건 아닌데 그래서 그냥 오늘은 그냥 내 채널에서 그냥 우리들끼리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이런 국뽕이라고 하나? 내가 뭐 이제 승철이 형 지인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대놓고 얘기했어요. 해설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만약에 삼손 선수가 자가격리 없이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컨디셔닝뿐만 아니라 이런 걸 유지를 했다. 그러면 이승철 선수 모르겠다 나는. 해설에 그렇게까지도 얘기했어요. 삼손 선수도 물론 훌륭하지만 그 주어진 환경에서 그 정도의 몸을 만들었다는 건 너무 대단한 거지만 나중에 정식적으로 한번 동등한 과정에서 한번 준비하면 형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야. 요번에 스페인 갔잖아. 스페인에서 꼭 입상해서 미국에 왔으면 좋겠다. 올림피아 때. 마찬가지야. 승철이 형도 가만히 있진 않아. 희한하게 날이 갈수록 성장을 하잖아. 좀 나이도 먹었으면 좀 점잖게 좀 뭔가 발전이 더디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성장을 해. 난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겠어요. 프로 선수들의 실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해본 사람들이 그냥 추측이나 재미삼아 예상은 할 수 있지만은 단정 짓는 그런 단어로 선수들 열심히 하는 선수들을 뭐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돌이. 오늘입니다. 선생님, 그 우리나라 최초 그 보디빌딩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한국인이 최초예요. 오늘은 이쪽 축하 자리예요. 이거 껍질 안 까고 말하는 거예요? 자, 드리는 일단 알고 싶은 날이구나. 나 같은 경우에는 딱 연기되면서 약간 좀 생각이 좀 바뀌었거든. 그 2주를 어떻게 준비할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똑같이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때 생각을 좀 바꿔서 다르게 준비를 했었거든. 그래서 약간 가슴하고 배 있는 데가 약간 좀 눈 떴어. 좀 피부가. 스킬이 좀 두꺼워졌던 거죠. 취업 때 되게 아쉬웠지. 이것 때문에 이거 정말 내가 이게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지방이 있어서 데피니션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그 수분 어떻게 잡고 안 잡고 그냥 그 차이도 있고. 수분하고 뭐 되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다 맞추려면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날 경기장에서 봤는데 진짜 너무할 정도로 안에 습도가 너무 높았어요. 비가 와가지고 안에는 엄청 습하고 그리고 엄청 더운데 선수들 다 마스크를 태워버린 거예요. 선수들이 그 호흡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습하고 더운 상황에서 마스크까지 씌우고 호흡 조절을 하는데 이 마스크가 콧구멍 안으로 계속 말려 들어가요. 선수들이 그 정도로 숨을 못 쉬게 해버려요. 마스크가. 그러니까 호흡을 참았고 내뱉고 이게 들이마시는 산소 그 공급이 필요한 시점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선수들이 되게 빨리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원했던 컨트롤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몸에 힘주는 방법부터 해서 숨 참는 방법까지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반인들은 많이 모를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마스크 끼고 진짜 평상시 달리기 하는 거랑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저러다가 진짜 선수 쓰러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산소 부족으로 나는 진짜로 구급차 올 거라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안에는 엄청 습하고 더웠어.
족발이다. 이거 뭔지 아세요? 다금발인데 붉은 다금발인데 족발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제주도 가면 이 정도면요 60만 원 넘게 받아요. 이거 하나씩 주워주십시오. 네. 제가 먹어도 제대로 먹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올림피아 12월 달에 나가시죠. 그때는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으면 거기서도 마스크를 쓰고 하시겠네요. 그 나라에 룰이 따로 있어요. 아, 룰이 따로 나라마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는데 미국까지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승철이 형이 사실 왜 대단하냐면 보통 프로 카드를 따면요 보디빌더들이 전문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프로 시합을 나가요. 외국엔 정말 프로 전문 트레이너들이 따로 있어요. 아 UFC 그 팀처럼. 근데 그런 도움 없이 혼자 준비해서 프로쇼를 나간 거야. 그래서 요번엔 또 마음 먹고 올해는 뭐 쿠웨이트의 카멜크루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예 못 가고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은 너무 많은 변수가 생겨가지고 그 악조건을 다 이겨내고 시합을 뛰었는데도 또 욕하고 싶은 사람은 이래도 뭐라 하고 저래도 뭐라 하고 참. 선수분들 이렇게 다니고 했는데 형님은 이제 대회 준비 안 하나요? 안 해. 대회 나가면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을 먹고 계속 욕 먹고 있으면 아니 욕먹는 거 아니야. 이 분야 선수들한테는 정말 존경받는 위이지만 이 분야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그 노력을 잘 모르지. 다 거짓말과 뭐 편법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거든. 근데 그만큼 욕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 일반인들도 이제 보디빌딩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야. 우리가 뭐 펜싱 단체, 뭐 레슬링 단체, 뭐 씨름 단체에서 무슨 비리든 뭐든 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욕을 하진 않지. 근데 유독 보디빌딩이 일반인들 대중들이 접근하기도 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말도 많을 수 있지만 난 이거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제 이승철이라는 사람은 다 알아볼 수 있는 세상인 거지 지금. 그때 형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럼 진짜 저희 나라에서 제일 큰 분인 거예요. 그치. 와. 한라산 네데르트산. 아. 어떻게 친해지게 되셨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친해지는 게 아니라 이 업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은 당연히 알아보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제 승철이 형 미스터 코리아까지 했는데 우리는 그 근처 그 미스터 코리아 경기장 안에도 못 들어가서 밖에서 이제 잠깐 들어갈 때 잠깐 보고 미스터 코리아 나갈 정도면은 이 사람 주변에 그 선수 주변에 그 세컨들이랑 후배 선수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어. 근처도 못 가. 지난번 준호 형님 편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인사를 드리려면 내가 정말 튀는 존재가 돼야겠구나. 나는 그런 게 사실 되게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위해서 저 사람과 뭐 언젠가 같이 밥 먹는 날이 오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하면 할수록 이제 나도 성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있구나. 사실 그런 멘탈이 좀 있으면은 사람이야 금방 성장하는데 요즘 뭐 조금만 부딪히면은 멘탈부터 무너지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야. 따지면 철순이가 최고지. 옛날에 뭐 어떤 사건 사고부터 갑자기 무너지네. 갑자기 나 멘탈이 무너지는데 그런 거를 또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그 외에 작은 것들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무뎌지더라고 그 감정 자체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때는 뭐 한참 막 방송 활동하면서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정말 주변에 사람이 많았는데 한번 이제 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해서 잘못되니까 와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재기할 방법은 내 본분에서 열심히 하자. 이제 좀 숨쉴만 하니까 또 엉뚱하게 갑자기 예능 쪽으로 틀어버리네 내가. 계속 운동해야 되는데 그지. 근데 나는 이제 뭐 운동도 좋지만은 사실 제가 요즘 이제 갖고 있는 컨텐츠가 워낙 이 보디빌딩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단점을 많이 찾는 그런 뉴스나 컨텐츠가 많더라고. 나는 오히려 이 보디빌딩에 정말 좋은 뉴스를 전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보디빌딩에도 정말 밝은 면도 있고 정말 긍정의 에너지도 있고 보디빌딩에 이런 정말 경사와 좋은 뉴스들도 많다라는 걸 난 알리고 싶은 거지. 이걸 내가 아니면 못하겠다라고요. 워낙 내가 이 사람한테 접근이 불가능하니까 이 사람 욕이라도 하고 봐야 돼. 이런 게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장점을 부각시켜주면서 이런 경사스러운 소식을 좀 빅 뉴스로 좀 다룰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제 역할인 것 같아서 이제 잠시 운동 내려놓고 예능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 돌돔과 북발이 껍질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 하나로 난 진짜 소주 5병 먹을 수 있어. 이거 콜라겐 덩어리인데 이거. 오. 그러면 오리지널 올가닉 그 레몬 칵테일이에요. 대부분 레몬 소주 같은 경우는 시럽이나 이런 게 많거든요. 이거는 100% 천연 레몬이에요. 오, 진짜 기술인데요. 실제로 와서 이렇게 먹어보는 게 처음이에요. 와인샷 노브레키. 그 알코올의 역함과 그 레몬의 신맛이 중화를 시켜가지고 소주의 그 역함 냄새가 안 나요. 비타민도 이제 주기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 비타민. 챙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갈등이 해소되는데 이거. 옛날에는 진짜 레몬 좀 주세요. 형은 이제 계속 이제 선수하는 거야. 나도 이제 내년까지는 하고 내후년에 이제 그럼 나 내후년에 데뷔하는 저는 이제 내후년에 데뷔합니다. 내후년부터 그만한다고 하니까 막 복귀전 하고 막 그러지 마요. 절대 국내 좀 무대에서 얼굴 좀 보여주고. 근데 내수 경제가 돈이 안 되니까 테니스 시장도 보면은 동양인 모델을 엄청 필요로 해요. 사실 이제 뭐 한국에서 중국을 싫어할 수 있지만은 중국인들이 이제 민족애가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흑인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행사할 때 카이 그린하고 몸값이 똑같아요. 걔네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야 우리 까만 머리인 너 내가 쟤네 흑인 백인들 좀 이겨줘 라고 하면서 투자를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제가 오면은 야 네가 이겨줘 우리가 투자할게. 나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승철이 형이 진짜 오래전부터 활동했어. 근데 SNS랑 너무 어두워. 올리는 것도 거의 억지로 해. 뭐 자기 이제 스폰서가 올리라고 하는 것만 그냥 억지로 올려 막. 근데 형이 진작에 그런 관리를 통해서 그 선수의 값어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탤런트나 아니면 엔터적인 요소에 투자를 했으면은 진짜 형은 메이웨더처럼 진짜 산다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니까. 형이 활동 안 하잖아요. SNS 조금만 소홀하잖아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큰 줄 알아요. 고수들은 정말로 산속에 숨어서 숨은 고수들이 옆방에서 존나 화이팅 했어가지고 진짜. 철순이가 보디빌딩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유튜브에 신경도 안 썼는데 유튜브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간에 내가 운동 1시간 더 빡세게 하거든요. 이게 낫겠다 했는데 확실히 코로나다 뭐다 이제 외부 활동이 막히면서 국내 웬만한 일반 사람들이 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그럼 이 타이밍에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좀 소통의 장을 만들자. 소통의 장을 만들었을 때는 너무 늦었더라고. 왜냐면 그 전에 너무 가짜 전문가들이 판을 쳐놨어.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도 안 믿고 뭐 자기들끼리 뭐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의 룰에 엄청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그냥 소통을 하면서 좀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뭐 언젠간 내 말에 신빙성이 있겠다. 그리고 내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이 주변에 내가 보는 정말 보디빌딩의 긍정적인 발전에 대한 요소를 내가 풀어보자. 오히려 단순히 이제 뭐 먹는 것도 좋고 이렇게 하지만서도 이 보디빌딩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인터넷에서 접한 그 세계의 단점을 너무 부각시키는 게 좀 있더라고. 나는 장점도 많은데 왜 단점만 부각시키냐. 나는 그냥 이 보디빌딩은 100% 실기라고 생각하거든. 그쵸, 실기. 진짜 머리를 써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양하게 해봐야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 나도 이론 믿고 했다가 망한 사람이야. 이론은 진짜 말 그대로 생활체육에만 적용이 되는 거지. 그치. 그 이상의 이제 프로라든지 이런 생활에서 그러니까 사실 요즘 인터넷 세상 때문에 무서운 게 뭐냐면은 다들 덧셈 뺄셈 알면은 곱셈을 마스터해야지 방정식을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막 덧셈 뺄셈 하는 애들이 방정식에 대해서 어려운 얘기 하시는데요. 뭐 책 쓰고 그랬다는 사람들 운동 가르쳐준다고 여기 어느 부위는 어떻게 운동해야 된다고 그거 보면은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 진짜로. 그럼 그 사람들이 올림피아 나가야지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세가 편해야 되고 그 부분의 운동이 최대한 중량을 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일 그 부분을 발달시키는 있는 방법인데 전혀 맞지 않는 힘을 최대한 쓸 수도 없는 그런 방법으로 그 부분을 운동한다고 하니까 웃기더라고 그냥 그걸 보면서.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본인들이 겪어보지 않은 걸 갖다가 논문에 의한 그런 해부학적인 이론을 풀어버리면은 막상 하는 건 틀리거든요 사실은 진짜로. 운동은 정답이 없을 뿐더러 끊임없는 공부라 생각하는 건데 아 희한하게 요즘은 막 정의를 내려버리고 정답을 딱 정해버려요. 우리조차도 아직까지 실험 단계고 아직도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연구하고 도전을 하는데 요즘은 그 단계도 안 간 사람들이 정답을 딱 단정지어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 네티즌들이 이제 승철형 복부 컨트롤이 안 된다. 그거는 음식량과 사실 나는 수분의 차이라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 그 인터넷에서 어떤 지식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금만 뭐 배가 나오면은 뭐 팔름보이즈다, 저게 뭐 스테로이드 부작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전 세계 선수들을 다 만나면서 느낀 거지만은 115kg, 120kg 넘는 선수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70kg대의 몸과 2배가 되는 거의 뭐 110, 120kg의 몸은 근육량이 다른데 내장이 똑같을 수가 없어. 내장도 당연히 커지는 거야. 아 그래요? 내추럴로 70kg였던 선수가 내추럴로 뭐 120kg가 넘어가 봐. 그럼 내장이 그 70kg 대 내장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야. 내 장기도 같이 커지는 거야. 왜? 유입량이 많을수록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꼭 복부 컨트롤로 따지고 그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라고 보는 거는 그건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대부분 그런 지식을 인터넷 지식을 접한 친구들이 배가 안 들어가? 그럼 저거는 팔름보이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고, 나 같은 경우는 16년도에 17년도에 대회를 뛰었을 때가 계측 때 수분을 이틀을 뺐어요. 그리고 89kg로 계측을 통과했어요. 근데 8시간 후에 나는 11kg를 증량을 했어. 뭐 어떡해요? 100kg로 무대에 올라갔어요. 수분을 계속 때려 넣었어. 수분을 미친 듯이 넣었어요. 계측 때 89를 맞추려고. 나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봐. 일반 사람들한테 물 5리터 먹여봐봐. 배 터질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호흡이 불가능할 거야 아마 그 사람들은. 근데 나는 11kg를 증량을 했어. 수분으로 8시간 동안. 그게 제일 힘들어. 하루 종일 막 배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숨이 안 쉬어져. 근데 이거를 배에 힘 주려고 그래.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자유포즈 때 춤을 추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아 맞다. 네. 호흡 조절이 안 돼. 춤을 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배가 막 이렇게 튀어나온 거를 잠깐을 캡처해가지고 뭐 이게 스테로이드 부작용인 뭐 팔름보이즈다라고 하지만은 일반 사람한테 물 그 자리에서 5리터 이상 먹어버려. 로니 콜먼조차도 대회 당일 아침에 물을 6리터를 먹고 그 다음부터 시간별로 물을 계속 섭취해. 그러니까 물로 5, 6kg 이상 증대를 시켜야 되는 보디빌더라면은 사실 복부 컨트롤이 어려워. 근데 이제 승철 형 같은 경우는 뭐 수분을 얼마나 넣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전부터도 급격하게 수분을 안 빼. 그러니까 배가 나올 수밖에 없어. 왜 희한하게 배가 등가죽에 붙었을 때 그 사진도 많은데 왜 그 누리꾼들 사이에 퍼져 있는 사진들은 내가 호흡 조절을 못할 때 춤추고 수분으로 배를 이렇게 채웠을 때 그 캡처 사진만 보냐 이거야. 내가 당일 아침 사진 지금 이 자료화면 나갈 거야 지금. 배가 지금 등에 붙어 있어. 창자가 보여 배에서. 근데 왜 이 사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냐 이거야. 같은 날 사진인데도. 계속 먹어야 돼 계속.
체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가끔 가면은 진짜 소화가 되기 전에 또 먹어야 되는 거야. 배가 꺼질 틈이 없는 거야.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제가 어도에서 방금 경험했는데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고 방금 회 이렇게 계속 먹었는데 1시간 뒤에 다시 또 그렇게 먹어야 돼. 저 지금 배가 지금 터질 것 같아요. 그게 훈련이야.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런 보는 시야를 좀 더 이제 폭넓혀서 좀 보디빌딩의 재미 요소를 따졌을 때는 관전 포인트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게티를 찾아버리기 시작하면은 사실 그 보디빌딩의 정말 그 중요한 요소들을 빼놓고 본다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정말 그 관전 포인트라는 거는 전체적인 밸런스와 그리고 근육의 강도, 선명도, 그리고 뭐 분리도 이런 걸 좀 많이 봐줘야 되는데 밸런스. 근데 대부분 오게티를 딱 찾아서 그걸 갖다 문제점으로 제시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거는 오게티를 찾지 마십시오. 장점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보디빌딩 훨씬 재밌습니다. 현역 선수들이 이렇게 운동하고 그리고 또 이런 올림피안 스타가 나온 거에 대해서도 감사적인 날인데 선수들이 조금 더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의구심보다는 많은 응원과 격려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격려해주고 응원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디 가서도 동양인이라고 한국인이라고 절대 꿀리지 않고 정말 한국인이 작다라는 소리 안 듣습니다. 오히려 어깨 피고 우리나라에는 이러이러한 선수들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 이런 우월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 나는 자부심을 좀 더 가져보신다라고 하면 정말 자부심을 느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응원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하고 더 발전해서 꼭 올림피아 그 대회에서 탑10에 들고 와서 이 자리에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